미 해군의 전투함 준비 태세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미 해군 장관 지명자인 존 펠런 후보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밤낮 없이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체를 직접 언급하며 미 해군의 건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 해군은 노후화된 전투함과 부족한 건함 능력으로 인해 심각한 전력 공백을 겪고 있다. 중국이 해군력을 급격히 증강하는 가운데 미국은 조선업 기반이 약화되면서 정상적인 건함 사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연간 11만 톤 규모의 건조 능력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해군이 요구하는 신형 전투함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해군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 중에서도 한국이 최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특히 하나오션은 최근 미국의 방산업체와 협력하여 미 해군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존 펠런 해군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한국의 조선소가 미국 해군 전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의 군함 상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기존 군함들의 유지 보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노후화된 군함이 항구에 정박한 채 부식되고 있는 사진을 자주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한국과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해군은 이미 한국의 조선소와 일부 군함 수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한국에서 군함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미국의 존스법, 해운법으로 인해 미 해군 함정은 미국 조선소에서만 건조할 수 있지만 상원의 일부 의원들은 이 법을 완화하여 한국과 협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 해군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경우 이는 한국 조선업계에 있어 엄청난 기회가 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방산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함 건조뿐만 아니라 첨단 전투 시스템과 무기체계 개발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 해군과의 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방산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는 미국 해군의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 해군이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군함 건조와 전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미 해군이 한국과의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며 한국 조선업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폴란드 집속탄 대인질의 금지 협약 탈퇴 추진. 폴란드 정부가 7일 현지 시간 집속탄과 대인질의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의회에 출석해 유럽이 러시아와 군비 경쟁에서 앞서야 한다며 오타와 협약과 더블린 협약 탈퇴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질회, 더블린 협약은 집속탄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등 군사대국 상당수가 협약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투스크 총리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전쟁 중인 이들이 대인질회와 집속탄을 모두 가진 게 문제라며 위협에 직면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핀란드와 리투아니아도 대인질회 금지 협약 탈퇴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투아니아는 지난해 7월 의회 의결에 따라 전날 집속탄 금지 협약에서 공식 탈퇴했다. 투스크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전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휴전하면 폴란드가 더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 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기와 비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최신 역량을 추구해야 한다며 해구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프랑스와 진지하게 대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5%까지 확대하는 게 필수적이며 현재 15만 명 안팎인 병력도 50만 명으로 늘리길 원한다고 말했다. 예비군 동원을 위해 모든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훈련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GDP의 최소 4%를 국방에 쓰도록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폴란드의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중은 지난해 4.1%, 올해 4.7%로 북대서양조약기 구연국 가운데 가장 높다. 폴란드는 러시아 역외 영토 칼리닝그라드와 러시아 맹방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방 투자를 대폭 늘리고 국경지대의 최첨단 안티드론, 드론 무력화, 시스템과 대전차 방어벽 등을 구축하는 동부 방패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등 안보 환경이 급변하자 대응책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두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 폴란드 주둔 미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8만 명 가운데 8천 명이 폴란드에 있다. 3. 무기 부족한지 벌집 던지는 우크라군 포착. 무기 부족 실태. 영상. 우크라이나군이 수류탄 대신 벌집을 무기로 사용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부족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 현지 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제225 독립돌격연대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계정에 공개된 영상에는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동부 포크로우스크 마을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2명이 러시아군의 임시 기지인 지하 저장고에 나무 벌집을 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연대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은 포크로우스크 지역 건물 수색 중 지하실에 숨어있던 러시아군을 발견했으나 수류탄이 모두 소진된 상태였다. 이에 군인들은 버리던 벌집 2개를 지하실에 던져 러시아군을 제압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무기가 부족해지자 우크라이나군은 즉흥적인 전술과 대체 무기를 급조해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개 충돌한 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5일에는 정보 지원까지 중단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이 심각한 무기 부족에 이어 러시아군 표적을 식별하고 타격하는 군사 능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우크라이나군 무기의 55%는 자체 조달, 25%는 유럽 지원, 20%는 미국 지원으로 구성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 규모는 1,200억 달러, 약 173조 원 이상으로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155mm 포탄 등 전선 유지에 필수적인 무기들이 포함됐다. 방공망 시스템, 에이테크임스 지대공 미사일 등은 미국이 아니면 운용이 불가능하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까지 끊기게 되면 드론 공격도 어려워져 작전 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군 안팎에서는 미국의 지원이 재개되지 않으면 향후 6개월 정도만 전선 유지가 가능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영국 BBC는 우크라이나 최전선 지역 군인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지원이 중단된 이후 아마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결정에 따른 비용은 사망자로 측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 전쟁연구소 러시아 전문가 조지 바로스는 우크라이나군 무기 체계가 전쟁 초기와 많이 달라졌으며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많은 무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전선 우크라이나군의 기본 장비가 고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군 역시 무기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나 라이몬도 전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022년 상원청문회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군 장비를 압수했을 때 그 안에 냉장고와 식기세척기에서 빼낸 반도체가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양측 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지 논의되고 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평화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